안녕하세요.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여러분이 늘 곁에 두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기기들을 좋아하다 못해 빠져버린 친구들을 선생님은 몇 번 보았어요. 듣기로는 이런 증세를 보이는 친구들이 주위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15%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전국적으로 129만여 명입니다. 그 결과 전체의 15%인 19만 6천여 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 가까이 는 수치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둘 다 높은 중복 위험군 청소년은 조사 대상의 5%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1, 고1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위험군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둘 다 중독된 중복 위험군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00명 정도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나 게임을 이용하는 여학생이 늘면서 여학생들의 중독 경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가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진단된 청소년에게 연령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네,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였나요? 네, 전체 청소년들의 15%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경계에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1시간? 헤이,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루에 5시간이라고요? 저 친구는 하루에 6시간? 선생님도 생각해 보니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 번째 활동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 다짐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통 무엇을 하나요? 정보 검색? 물론 정보 검색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관찰을 해보니 스마트폰으로는 요 메시지 보내기 혹은 이렇게 동영상 보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정보 검색 대신에 이 검색창에는 보통 웹툰이라고 검색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잘 하지는 않지만 남자친구들은 보통 이런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여자친구들도 역시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눈으로 보게 되면 시신경을 따라 이렇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이 뇌의 뒤쪽과 연결이 되어 정보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때 작동되는 이 부분이 뒤후자를 써서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보통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기면요. 이 여기에서 생긴 자극을 앞쪽으로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부분에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처리하는 이 부분을 앞부분, 뇌의 앞부분이라고 해서 여기 앞전자 한자를 써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게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캐릭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모습이 눈으로 보게 되고요. 이 모습을 시신경을 따라서 여기 후두엽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 사이에 상대 플레이어 캐릭터가 내 시신경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기술을 쓸까, 어떤 작전을 펼칠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신경을 따라서 요만큼 정보가 흘러가지 못한 채 전두엽에서 이런 사고를 하지 못한 채 계속 후두엽 이 뒷부분에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실제 연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연구자가 이렇게 뇌에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장치로 게임을 할 때 뇌의 반응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게임을 할 때 이번에는 이쪽이 전두엽인데요. 이 부분, 연두색이 거의 나타나지 않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 뒤쪽 후두엽 부분이 연두색으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게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역시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만, 바라만 보고 있다면 이 전두엽은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그저 깊은 생각 없이 이 책의 글씨와 그림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자 보세요. 게임을 할 때와 달리 이 후두엽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게임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책을 바라만 보지 않고 어떤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랑 또 다르게 뇌의 후두엽뿐 아니라 여기 앞 전두엽 부분까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글자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해독하면서 단어, 문장, 맥락, 구조 등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 처리를 하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보아하니 수업 시간에 혹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만 합니다. 발표를 잘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1단계 입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럼 이 입력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담당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이 뒤쪽에 후두엽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만약에 학원이 끝나자마자 혹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서 쉰다는 이유로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기 때문에 또 입력 활동만 하고 있겠죠. 계속 후두엽만 자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2단계 정리, 3단계 표출 혹은 출력 이 단계로 훈련하지 않고 계속 이 1단계만 자극받다 보면 청소년기,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2단계와 3단계는 전두엽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퇴화,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1단계만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은 나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말로써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면 점점 말로 할 수 없으니 행동으로 하게 되고 이 행동이 점점 충동적이 되고요. 이 충동적이다 보니 점점 폭력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뇌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뇌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인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서 게임에 푹 빠져 있진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 5세에서 9세 어린이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률이 어른들보다도 높은데요.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어린이들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윤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고향 가는 열차 안. 부모들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어린이들에겐 모두 게임기입니다. 항상 준비하시나요? 네. 힘들어하니까 울고 그러면은 좀 서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5살 어린이. 엄마가 감춰놓은 스마트폰을 찾아내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다시 빼앗자 막무가내입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눈빛 같은 게 무섭게 변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할 때 어린이 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게임 5분 만에 잔잔하던 뇌파가 요동칩니다. 또 게임 시작 전 초록색이던 뇌가 게임에 열중하면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뇌파가 80% 급증한 겁니다. 이건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나온다든지 과격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좀 엉뚱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학습 능력에 저하가 온다든지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만 5살에서 9살 어린이 100명 중 8명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이는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 뇌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선 우선 만 4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주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스마트폰을 전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하루 3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해야 중독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이 뇌에 안 좋다니 나도 한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중독인가? 이렇게 걱정되는 친구들 있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자가진단이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듣는 크기의 창을 작게 해두고 지금 인터넷 창을 새로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주소창에 이렇게 www.iapc.or.kr 이라고 입력해주세요. 혹은 검색 사이트에 스마트 쉼센터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iapc.or.kr 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쉼센터라는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자, 공지사항은 잠시 접어두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에 과의존 진단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청소년이라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성별, 선생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클릭하겠습니다. 학교는 초등학생, 여러분들 나이는 만으로는 12세일 거예요. 거주 지역은 대전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다 하셨으면 계속 진행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요. 이 청소년 대상의 설문지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미리 여러분들이 입력한 부분이고, 자, 천천히 1번부터 여러분들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1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선생님은 그렇다입니다. 2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줄이기가 힘들더라고요. 3번,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4번,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선생님은 그렇진 않아요. 5번,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선생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6번, 스마트폰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가끔씩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 7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목이랑 어깨 부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뭉치면서 항상 뻐근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8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선생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9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친구랑 싸웠는지, 그다음에 말이 잘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 보기를 눌러주세요. 자, 선생님의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따단! 이 결과와 해석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해석을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이며 그로 인해 이용시간이 증가해서 대인관계, 친구관계 혹은 일상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래요.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스스로 깨닫고 조절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선생님과 같은 결과지를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보아야겠죠? 어떻게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은 첫째,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이것을 꼭 지킵니다. 컴퓨터의 위치를 공개된 장소로 옮깁니다. 불필요한 게임 파일과 어플은 지웁니다. 땀을 흘리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또한 모니터, 스마트폰 앞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라면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첫 번째, 인터넷,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보았던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신청을 하면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배움 노트를 펼쳐주세요. 다 펼쳤나요?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서약서를 작성해 봅시다. 6학년 몇 번 이름을 써주시고요. 오늘은 2020년 5월 13일입니다. 서약서라고 크게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써주세요. 한 줄 띄고 나, 여러분들 이름을 대신 써주세요. 땡땡땡은 앞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이내로 사용하여 중독을 예방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써주신 후에 이 괄호 안에 몇 시간 혹은 몇 분을 할지 써주세요. 선생님은 평소에 3시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하루에 1시간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쓸 건가요? 자, 다 채워보셨나요?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한 친구도 많고요. 30분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네요. 자, 괄호 안에 몇 시간 혹은 몇 분이라고 숫자를 채워 넣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써주시고요. 요 서명에는 여러분의 사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서약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러분은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이를 자가진단도 해보고 중독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분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